여러분, 미역이 바다의 보약이라는 말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실제로 미역에는 칼슘, 철분, 식이섬유까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가 가득합니다. 생일에 미역국, 출산하면 미역국, 우리 어머니 세대부터 당연하게 챙겨 드시던 음식이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미역국을 꾸준히 드셨는데도 갑상선에 이상이 생기신 분이 계십니다. 혈압약을 드시는데 효과가 전보다 떨어졌다는 분도 계시고요. 심지어 미역이 건강에 좋다고 열심히 챙겨 드셨는데 오히려 몸이 전보다 안 좋아지셨다는 분들도 계십니다.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보면요. 우리나라 성인의 요오드 섭취량이 권장량의 거의 2.5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부분 해조류를 통해서 들어오는 것이죠.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미역이 정말 문제인 걸까요? 아닙니다. 미역 자체는 아무 죄가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수백 년 동안 우리 밥상에 오르던 음식이 갑자기 나쁠 리가 없잖아요. 우리 어머니, 할머니 세대부터 소중히 여겨온 음식입니다.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미역의 좋은 성분을 몰래 망가뜨리는 용의자들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 용의자들을 하나씩 찾아내겠습니다. 그리고 미역의 효능을 제대로 살리는 방법까지 빠짐없이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미역을 대하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지실 겁니다. 혹시 집에 미역이 있으신 분, 아니면 미역국을 자주 끓여 드시는 분이라면 오늘 내용을 특히 주의 깊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사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피해자, 그러니까 미역이 얼마나 귀한 식품인지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미역하면 제일 먼저 뭐가 떠오르세요? 생일에 어머니가 끓여주시던 미역국이 떠오르시는 분도 계실 거고, 출산 후에 삼시세끼 드셨던 기억이 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우리 문화에서 미역국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사랑과 정성이 담긴 보양식이었죠. 이걸 알아야 용의자가 얼마나 얄밉고 나쁜지 아실 수 있으니까요. 첫째, 미역에는 알긴산이라는 성분이 풍부합니다. 이 알긴산이 하는 일이 뭐냐면요. 우리 몸에 들어온 중금속이나 환경 호르몬을 끌어안아서 밖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마치 청소차가 도로 위 쓰레기를 수거해서 나가는 것과 비슷합니다. 해조류에는 이 수용성 섬유질인 알긴산이 전체 성분의 20에서 30% 가까이 들어있는데요. 카드뮴, 납 같은 중금속은 물론이고 발암물질까지 흡착해서 변으로 배출시킵니다. 미세먼지 걱정이 많은 요즘 미역이 주목받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실제로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 미역국을 끓여 드시는 분들이 많아졌다고 하는데요. 과학적으로도 근거가 있는 습관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요. 알긴산의 중금속 흡착 능력은 실험실 연구에서도 확인되었는데 납의 경우 거의 100%에 가까운 흡착 효율을 보였고 카드뮴과 구리도 85에서 86% 수준의 흡착률을 나타냈습니다. 물론 이것은 실험실 조건에서의 결과이기 때문에 우리 몸속에서 그대로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알긴산이 유해물질을 붙잡는 능력이 뛰어나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면 알긴산을 잘 섭취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실 미역을 드시는 것 자체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미역국 한 그릇이면 알긴산을 넉넉히 섭취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미역을 너무 오래 끓이면 알긴산이 국물에 녹아 나오기 때문에 국물까지 함께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건더기만 건져 드시면 알긴산의 일부를 놓치실 수 있으니까요. 국물까지 깨끗이 드시는 것이 알긴산을 온전히 섭취하는 비결입니다. 다만 국물이 너무 짜지 않도록 간은 적당히 맞춰주시는 게 좋겠죠. 나트륨 섭취가 너무 많아지면 그것도 또 다른 문제가 되니까요. 혹시 이런 걱정해 보신 적 있으세요? 미세먼지 심한 날 바깥에 나갔다 오면 목이 칼칼하고 몸이 찌뿌둥한 느낌이 있으시잖아요. 그때 미역국 한 그릇 드시면 알긴산이 우리 몸에 쌓인 유해물질을 붙잡아서 내보내는 데 도움이 되는 겁니다. 둘째, 칼슘이 정말 많습니다. 생미역 100g에 칼슘이 149mg이나 들어있는데요. 이 수치가 어느 정도냐 하면 칼슘이 풍부하다고 알려진 우유의 118mg보다 더 많은 양입니다. 우유보다 미역에 칼슘이 더 많다니 좀 의외시죠? 뼈 건강이 걱정되시는 분들, 특히 여성분들은 폐경 이후 호르몬 변화로 골다공증 위험이 높아지시는데요. 미역에는 칼슘뿐 아니라 뼈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인과, 마그네슘까지 함께 들어있어서 뼈를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혹시 요즘 무릎이 시큰거리거나 허리가 뻐근하신 적 있으세요? 아니면 예전보다 키가 조금 줄어든 것 같다는 느낌이 드시나요? 이런 증상이 있으시다면
칼슘 섭취를 한번 점검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미역이 그 해답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성인의 하루 칼슘 권장 섭취량은 약 700에서 800mg인데요. 실제 평균 섭취량은 이에 못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장에서 칼슘을 흡수하는 능력 자체가 떨어지기 때문에 젊었을 때보다 더 신경 써서 드셔야 합니다. 같은 양의 칼슘을 드셔도 흡수되는 양이 줄어드니까요. 그래서 흡수율을 높여주는 비타민 D와 함께 섭취하시는 것이 중요한데 이 부분은 뒤에서 좋은 궁합 식재료를 소개해 드릴 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역을 꾸준히 드시면 부족한 칼슘을 채우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미역만으로 하루에 필요한 칼슘을 다 채우기는 어렵지만 우유나 멸치, 두부 같은 다른 칼슘 식품과 함께 드시면 골고루 섭취하실 수 있습니다. 셋째, 혈당 조절에 좋습니다. 미역에 들어있는 푸코잔틴이라는 성분이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거기다 수용성 식이섬유가 위에서 수십 배로 불어나면서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주기 때문에 식사량 조절에도 도움이 되고요. 불용성 식이섬유도 풍부해서 장 속 유산균에 좋은 먹이가 되어 변비 개선과 장 환경 정리에 효과가 있습니다. 혈당 걱정이 있으신 분들에게 참 반가운 식품이죠. 이해하시기 쉽게 한 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식이섬유가 풍부한 미역을 식사와 함께 드시면 탄수화물이 몸에 흡수되는 속도가 느려집니다. 그래서 식후 혈당이 급격하게 치솟는 것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는 거죠. 실제로 밥을 드실 때 미역국을 곁들여 드시면 같은 양의 밥을 드셔도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는 효과를 기대하실 수 있습니다. 미역의 식이섬유가 탄수화물 흡수 속도를 늦춰주기 때문인데요. 이것은 마치 빨대로 물을 마시는 것과 비슷합니다. 한꺼번에 벌컥 마시는 것보다 천천히 들어가니까 몸에 무리가 덜 가는 거예요. 당뇨가 걱정되시는 분들은 식사할 때 밥을 드시기 전에 미역국이나 나물 같은 식이섬유가 풍부한 반찬을 먼저 드시는 습관을 들이시면 좋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식후 혈당 상승폭을 상당히 줄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어렵지 않은 방법이죠. 넷째, 칼륨이 풍부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눈여겨보실 게 있는데요. 2025년 캐나다 워털루 대학교 연구팀이 미국 생리학 저널에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칼륨 섭취를 2배 늘렸을 때 남성은 혈압이 최대 14mm, 여성은 최대 10mm까지 떨어졌습니다. 이 연구팀은 소금을 줄이는 것보다 칼륨이 풍부한 식품을 더 먹는 것이 혈압 관리에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칼륨이 나트륨을 소변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하기 때문인데요. 짜게 드시는 습관이 있으신 분들에게 정말 반가운 소식입니다. 미역에는 바로 이 칼륨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칼륨이 좋다고 해서 무조건 많이 드시면 되는 게 아닙니다. 건강하신 분들에게는 좋지만 콩팥이 안 좋으신 분들에게는 오히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칼륨은 양날의 칼과 같습니다. 건강하신 분들에게는 혈압을 낮추는 좋은 성분이지만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에게는 위험할 수 있는 성분이에요. 같은 영양소인데 상황에 따라 이렇게 반대가 될 수 있다는 것 참 놀라운 일이죠. 다섯째, 미역의 미끌미끌한 부분에 후코이단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이 성분은 우리 몸의 면역세포 중에서 자연살해 세포라고 불리는 세포를 활성화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연살해 세포란 뭐냐면 이름 그대로 암세포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를 직접 찾아가서 공격하는 역할을 하는 세포입니다. 후코이단이 이 세포의 활동을 돕는다는 연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또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참고로 후코이단은 미역에도 들어있지만 미역의 생식기 부분인 미역귀에 특히 더 많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미역귀에 대해서는 뒤에서 더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사실 하나 말씀드릴게요. 미역의 미끌미끌한 점액질이 사실은 미역이 바닷속에서 자기 몸을 보호하는 수단이라는 겁니다. 파도에 부딪혀서 상처가 나면 이 점액질이 상처를 감싸서 회복시키고 자외선으로부터 표면을 보호하기도 합니다. 그런 보호물질이 우리 몸속에서도 비슷한 역할을 해주는 셈이에요. 자연이 만든 방패가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는 거죠. 혹시 환절기마다 감기에 잘 걸리시거나 몸이 예전만 못하다고 느끼시는 분 계신가요?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미역을 꾸준히 드시면 후코이단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물론 미역만으로 모든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지만
면역력을 돕는 좋은 식품 중 하나인 것은 확실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미역은 100g당 겨우 18kcal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방은 0.3g에 불과하고요. 대표적인 저지방 저열량 식품입니다. 항산화 성분인 베타카로틴도 풍부해서 세포를 보호하고 혈관 건강에도 좋습니다. 이 정도면 미역이 왜 바다의 보약이라 불리는지 충분히 납득이 가시죠. 그런데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미역은 100g당 지방이 0.3g밖에 되지 않는 대표적인 저지방 식품인데요. 체중 관리가 필요하신 분들에게도 아주 좋습니다. 배가 부르면서도 칼로리 걱정을 덜 수 있으니까요. 비만이 걱정되시는 분, 혈당이 높으신 분, 혈압이 높으신 분, 뼈가 약해지신 분까지 미역 하나로 여러 가지 건강 고민을 동시에 챙기실 수 있는 셈입니다. 가격도 부담이 없습니다. 시장에서 건미역 한 봉지 사두시면 한 달은 너끈히 드실 수 있으니까요. 돈 들이지 않고 건강을 챙길 수 있는 대표적인 식품이 바로 미역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바로 이렇게 좋은 미역의 효능을 몰래 깎아먹는 용의자들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조사해 보겠습니다. 용의자 첫 번째, 참기름입니다. 미역국 끓이실 때 어떻게 하시나요? 대부분 참기름을 두르고 미역과 고기를 먼저 볶으시죠. 고소한 감칠맛이 살아나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참기름의 발연점은 160도 정도로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발연점이라는 것은 기름에서 연기가 나기 시작하는 온도인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기름이 견딜 수 있는 한계 온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온도를 넘기면 어떻게 되냐? 벤조피렌이라는 발암물질이 만들어집니다. 벤조피렌은 국제암연구소에서 1급 발암물질로 분류한 아주 위험한 물질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건강에 좋으라고 넣은 참기름이 높은 불에서 오히려 우리 몸을 위협하는 물질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건강을 위해 정성껏 끓인 미역국인데 기름 하나 잘못 써서 오히려 건강에 해가 되다니요. 아마 많은 분들이 지금까지 이 사실을 모르고 참기름을 먼저 두르고 볶아 오셨을 겁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너무 자책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부터 바꾸는 겁니다. 그렇다면 들기름은 어떨까요? 들기름도 발연점이 참기름보다 살짝 높긴 하지만 여전히 낮은 편에 속합니다. 고온에서 가열하면 들기름도 역시 좋지 않은 물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첫째, 미역국을 다 끓인 다음에 마지막에 참기름이나 들기름을 둘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기름이 고온에 노출되지 않으니까 발암물질 걱정 없이 감칠맛을 그대로 살릴 수 있습니다. 둘째, 볶는 과정을 꼭 하고 싶으시다면 현미유나 콩기름, 해바라기 씨유 같은 발연점이 높은 식용유를 함께 섞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식용유를 섞으면 전체적인 발연점이 높아지기 때문에 유해물질 생성을 상당히 줄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참기름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사용하는 방법이 잘못되었던 거네요. 참기름은 태우는 용도가 아니라 무침이나 마무리용으로 쓰는 것이 정답입니다. 따라오고 계시죠? 이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처음에는 조리 순서를 바꾸는 게 어색하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해오던 방식이니까요. 하지만 건강을 위한 작은 변화입니다. 냉장고 문에 메모 하나 붙여두시면 어떨까요? 미역국 참기름은 마지막에 이렇게요. 한두 번만 해보시면 금방 습관이 되실 겁니다. 다음 용의자로 넘어가겠습니다. 용의자 두 번째는 뜻밖에도 우리가 거의 모든 국물 요리에 넣는 식재료입니다. 바로 파입니다. 미역국에도 파를 송송 썰어 넣으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미역이 들어가는 요리에는 파를 빼시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런지 설명드리겠습니다. 파에는 유황과 인성분이 들어있는데요. 이 성분들이 미역 속 칼슘이 우리 몸으로 흡수되는 것을 방해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미역에는 우유보다 칼슘이 더 많이 들어있다고요. 그 귀한 칼슘이 파 때문에 흡수가 되지 않는 겁니다. 미역에서 나온 칼슘이 우리 몸속으로 들어가려는데 파의 유황 성분이 문 앞에서 막고 서 있는 형국입니다. 비유하자면 택배가 도착했는데 현관문이 잠겨서 받지 못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뼈 건강이 중요하신 분들, 특히 갱년기 이후 골밀도가 걱정되시는 여성분들은 미역 드실 때 파를 따로 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다만 한 가지 꼭 알아두실 게 있습니다. 미역과 파를 함께 드신다고 해서 미역의 모든 영양소가 파괴되는 것은 아닙니다. 칼슘 흡수만 줄어드는 것이지 알긴산이나 식이섬유, 폴리페놀,
베타카로틴 같은 다른 영양소는 그대로 우리 몸으로 들어옵니다. 이미 파를 넣은 미역국을 드셨다고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앞으로는 칼슘 섭취가 목적이시라면 파는 빼주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미역국에 파 대신 마늘을 넣어주시면 풍미도 살리면서 칼슘 흡수를 방해하지 않습니다. 마늘은 오히려 혈관 건강에 좋은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풍부해서 미역과 함께 드시면 서로 좋은 효과를 더해줍니다. 이렇게 식재료 궁합을 알고 드시면 같은 음식이라도 영양 흡수에서 큰 차이가 납니다. 조금만 신경 쓰시면 되는 부분이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실천해 보세요. 여기까지 들으시니까 궁금하신 점이 하나 있으실 겁니다. 그러면 파 대신에 칼슘 흡수를 도와주는 식재료는 뭘까요? 이건 조금 뒤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용의자 2명을 조사했습니다. 참기름은 고온 조리에서 발암물질을 만들고 파는 칼슘 흡수를 방해합니다. 이 둘은 나쁘긴 하지만 사실 공범 수준입니다. 진짜 주범은 아직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여러분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미역국을 한번 끓이시면 보통 며칠이나 드시나요? 혹시 큰 솥에 가득 끓여서 이틀, 3일 드시는 분 계신가요? 네, 사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바로 이 습관이 주범과 관련이 있습니다. 주범을 소개하겠습니다. 바로 과잉 섭취입니다. 미역을 너무 많이, 너무 자주 드시는 것이야말로 미역의 건강 효과를 도구로 바꿔버리는 가장 큰 원인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핵심은 요오드에 있습니다. 미역에는 갑상선 호르몬을 만드는 원료인 요오드가 아주 풍부합니다. 갑상선 호르몬이라는 것은 우리 몸의 에너지 대사를 조절하는 호르몬인데요. 이것이 부족하면 살이 찌고 피로하고 추위를 심하게 탑니다. 반대로 너무 많으면 심장이 빨리 뛰고 식은땀이 나고 체중이 갑자기 줄어듭니다. 그만큼 갑상선은 중요한 기관이에요. 그런데 요오드가 미역에 얼마나 많이 들어있는지 아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명지병원 당뇨내분비센터 자료에 따르면 미역 100g에 들어있는 요오드의 양이 무려 730 마이크로그램입니다. 하루 권장 섭취량이 150 마이크로그램이니까요. 미역 100g만 먹어도 권장량의 58배에 달하는 양입니다. 58배라니 정말 놀라운 수치 아닙니까? 이건 제가 봐도 좀 놀라운 숫자입니다. 물론 실제로 미역 100g을 한 번에 드시는 경우는 드물지만 이 수치를 보면 미역의 요오드 함량이 얼마나 높은지 체감이 되실 겁니다. 그러면 미역국 한 그릇은 어떨까요? 미역국 한 그릇에는 대략 최소 700 마이크로그램 이상의 요오드가 들어있습니다. 하루 권장 섭취량의 4배가 넘습니다. 여기서 다른 해조류와 비교해보면 더 흥미롭습니다. 다시마 100g에는 요오드가 무려 179, 60 마이크로그램이 들어있습니다. 하루 상한 섭취량이 400 마이크로그램의 거의 75배에 해당합니다. 다시마에 비하면 미역은 그래도 양반인 셈이죠. 김은 100g에 3, 570 마이크로그램이고요. 같은 해조류인데도 요오드 함량이 이렇게 다릅니다. 자, 그러면 요오드를 너무 많이 먹으면 우리 몸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갑상선은 요오드를 재료로 호르몬을 만든다고 했죠. 그런데 재료가 너무 많이 밀려 들어오면 갑상선이 오히려 호르몬 생산을 멈춰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쉽게 비유하자면요. 작은 빵집에 밀가루가 트럭 10대분이 한꺼번에 배달되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창고가 꽉 차서 더 이상 넣을 데가 없으니 빵 굽기를 중단해버리는 거예요. 갑상선도 요오드가 너무 많이 들어오면 자기 보호를 위해 호르몬 생산을 줄여버립니다. 의학적으로는 이것을 볼프, 차이코프 효과라고 하는데요. 어려운 용어는 기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요오드가 적당하면 약이지만 지나치면 독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갑상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바로 갑상선 기능 저하증입니다. 갑상선 기능이 떨어지면 온몸의 신진대사가 느려집니다.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속도가 줄어드니까 쉽게 피곤해지고 몸이 붓고 변비가 생기고 머리카락이 빠지기도 합니다. 겨울에 유독 추위를 많이 타시거나 아침에 일어나기가 점점 힘들어지신다면 한번 의심해 볼 수 있는 증상들입니다. 피로감이 심해지고 체중이 늘고 추위를 잘 타게 됩니다. 이런 증상 혹시 있으신가요?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셨던 분들도 계실 텐데요. 미역을 지나치게 많이 드시고 계신 건 아닌지 한번 돌아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2026년 내과 전문의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요오드 과잉 섭취는 갑상선염뿐만 아니라 갑상선의 결절, 그러니까 혹이 생기는 것과도 깊은 연관이 있다고 합니다.
갑상선 결절은 대부분 양성이지만 일부는 정밀 검사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요오드를 과하게 섭취하는 식습관이 이런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뜻이죠. 혹시 최근에 목 앞쪽이 붓거나 뭔가 걸리는 듯한 느낌이 드신 적 있으세요? 아니면 피로가 예전보다 심해지셨거나 체중이 이유 없이 늘어나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런 증상이 있으시면 갑상선 기능 검사를 한번 받아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간단한 피검사로 확인할 수 있으니 부담 없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해조류를 즐겨 드시는 분들은 정기적으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물론 겁먹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몸은 요오드를 어느 정도 조절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필요한 만큼만 쓰고 나머지는 대부분 소변으로 배출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연구에서도 요오드가 많이 함유된 해조류 섭취를 줄였더니 가벼운 갑상선 기능 저하가 약 없이도 회복되었다는 사례가 보고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많이 드셨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앞으로 적절한 양을 지키시면 됩니다. 우리 몸은 생각보다 회복력이 좋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진행된 연구에서도 요오드가 과다하게 함유된 해조류 섭취를 적절히 줄인 결과 가벼운 갑상선 기능 저하 증상이 약물 투여 없이도 자연 회복된 사례가 보고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양을 조절하시면 충분히 좋아지실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적절한 양이 어느 정도냐? 하루 상한 섭취량이 이 400 마이크로그램인데요. 미역국 한 그릇이 약 700 마이크로그램이니까 하루에 미역국 2그릇까지는 괜찮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반찬에서도 요오드가 들어오니까요. 미역국을 한 솥 가득 끓여서 며칠씩 연달아 드시는 습관은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한 끼 분량만 끓여서 드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가족 수에 맞춰서 딱 한 끼 분량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남은 미역국을 아깝다고 이틀 3일 계속 드시면 그만큼 요오드 섭취량이 누적되니까요. 물론 건강하신 분이 가끔 이틀 정도 드시는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습관적으로 며칠씩 드시는 것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더 주의하셔야 할 분들이 있습니다. 첫째, 갑상선 질환을 이미 가지고 계신 분들입니다. 갑상선 항진증이든 저하증이든 하시모토 갑상선염이든 이미 갑상선에 문제가 있으시면 요오드 섭취를 반드시 의료진과 상의하셔야 합니다. 둘째, 모유 수유 중이신 산모분들입니다. 예로부터 산모들이 기력 회복을 위해 미역국을 하루에 3끼 드시곤 했는데요. 최근 연구에 따르면 엄마가 섭취한 요오드가 모유를 통해 아기에게 전달되어 아기의 갑상선 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례가 보고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삼시세끼 미역국을 드시는 것보다 3일에서 4일에 한 그릇, 일주일에 2그릇 정도면 산모에게 필요한 영양은 충분하다고 권하고 있습니다. 혹시 출산을 앞두고 있는 딸이나 며느리, 주변 지인이 계시다면 이 이야기를 꼭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머니 세대에서는 미역국을 많이 먹을수록 좋다고 알려져 있었지만 최신 연구 결과는 조금 다르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미역국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양을 적절하게 조절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여기까지가 주범, 과잉 섭취에 대한 조사입니다. 요오드가 사건의 핵심 열쇠였습니다. 그런데 주범에게는 공범이 있습니다. 특정 질환이 있거나 특정 약을 복용하시는 분들에게 미역이 예상 밖의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입니다. 공범 첫 번째는 신장 질환입니다. 콩팥이 안 좋으신 분들은 미역 섭취에 각별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미역에 칼륨이 풍부하다고 했는데요. 건강하신 분들에게는 칼륨이 나트륨을 소변으로 내보내고 혈압을 낮추는 좋은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신장 기능이 떨어져 있으시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신장은 우리 몸의 정수기 같은 곳입니다. 하루 24시간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혈액 속 노폐물을 걸러내고 칼륨이나 나트륨 같은 전해질의 농도도 적절하게 조절합니다. 그런데 이 정수기의 필터가 망가지면 어떻게 될까요? 칼륨이 몸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혈액 속에 쌓이게 됩니다. 이것을 고칼륨 혈증이라고 합니다. 고칼륨 혈증이 생기면 근육에 힘이 빠지고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부정맥이 올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심장마비까지 이어질 수 있어서 매우 위험합니다. 그래서 콩팥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으신 분들은 미역을 비롯해서 칼륨이 풍부한 식품은 섭취량에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반드시 담당 의료진과 상의하신 후 드시기 바랍니다. 혹시 콩팥 기능 검사를 받아보신 적이 없으시다면 건강검진 때 신장 기능 수치를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특별한 증상 없이도 기능이 떨어져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신장 기능이 조금씩 떨어질 수 있는데요. 60대 이후에는 신장 기능을 정기적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혈액검사에서 크레아티닌 수치와 사구체 여과율이라는 항목을 보시면 신장 기능을 대략 알 수 있습니다. 신장 기능이 정상이신 분들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건강한 신장은 칼륨을 효율적으로 배출할 수 있으니까요. 미역을 드시더라도 혈중 칼륨 농도가 비정상적으로 높아지지 않습니다. 공범 두 번째는 항응고제입니다. 와파린이라는 약을 복용하고 계신 분들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와파린은 혈액이 지나치게 응고되는 것을 막아주는 약인데요. 미역에 많이 들어있는 비타민 K가 이 약의 작용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비타민 K는 혈액 응고를 촉진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약은 혈액이 굳는 것을 막으려 하고 비타민 K는 굳히려고 하니까 서로 반대 방향으로 힘을 쓰는 셈이죠. 비타민 K는 미역뿐 아니라 시금치나 브로콜리 같은 녹색 채소에도 많이 들어있는데요. 이런 식품을 절대 드시면 안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일정한 양을 꾸준히 드시는 것입니다. 어느 날은 미역을 한 보따리 드시고 어느 날은 아예 안 드시면 약효가 들쑥날쑥해집니다. 항응고제를 드시는 분들은 식단을 크게 바꾸실 때 반드시 의료진에게 말씀해 주세요. 약을 드시면서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려면 의료진과의 소통이 정말 중요합니다. 혈액 검사를 통해 약효를 정기적으로 확인하시면서 식단을 조절하시면 됩니다. 와파린 외에 다른 항응고제를 드시는 분들도 같은 원리이니까 참고해 주세요. 이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여기서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미역의 효능을 망가뜨리는 용의자들을 모두 조사했는데요. 참기름은 고온에서 발암물질의 원인이 되고 파는 칼슘이 몸으로 들어가는 길을 막고 과잉 섭취는 요오드 폭탄으로 갑상선을 위협하고 신장질환과 항응고제는 각각 칼륨 과부하와 약효 저하를 일으킵니다. 용의자들을 모두 밝혀냈으니 이제 미역을 구출할 차례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잘 따라와 주셨습니다. 지금까지는 조심해야 할 것들을 말씀드렸고 이제부터는 반가운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다행히 미역과 함께 먹으면 효능을 2배, 3배로 높여주는 좋은 짝꿍 식재료들이 있습니다.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좋은 짝꿍은 표고버섯입니다. 표고버섯은 산에서 나는 고기라고 할 정도로 영양이 풍부한데요. 면역력을 높이는 베타글루칸,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에리타데닌 같은 귀한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특히 햇볕에 말린 건표고에는 비타민 D가 더 많아지는 특징이 있는데요. 이 비타민 D가 왜 중요하냐면 칼슘이 우리 몸으로 흡수되려면 비타민 D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칼슘이 풍부한 음식을 먹어도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칼슘이 뼈까지 제대로 도달하지 못합니다. 비유하자면 칼슘은 짐이고 비타민 D는 택배 기사인 셈이에요. 기사가 없으면 짐이 아무리 많아도 배달이 안 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칼슘이 풍부한 미역과 비타민 D가 풍부한 표고버섯을 함께 넣어서 국을 끓이면 뼈 건강에 아주 좋은 조합이 완성됩니다. 같은 원리로 들깨가루도 좋습니다. 들깨가루에도 비타민 D가 들어있어서 칼슘 흡수를 돕습니다. 들깨 미역국 많이들 좋아하시죠? 맛도 고소하고 영양학적으로도 참 잘 어울리는 조합입니다. 표고버섯과 들깨가루 2가지 꼭 기억해 주세요. 참, 표고버섯을 미역국에 넣을 때는 말린 표고를 미리 물에 불려서 그 불린 물까지 함께 넣어주시면 맛도 깊어지고 영양도 더 풍부해집니다. 한번 해보시면 국물 맛이 확 달라지실 거예요. 생표고보다 건표고가 비타민 D 함량이 높으니까 건강을 위해서라면 건표고를 추천드립니다. 건표고를 물에 불린 그 물 버리지 마세요. 그 물 자체가 천연 육수나 다름없습니다. 감칠맛이 깊어서 별도의 조미료를 넣지 않아도 맛이 좋습니다. 두 번째 좋은 짝꿍은 두부입니다. 두부에는 사포닌이라는 성분이 있는데요. 이 사포닌이 체내에서 요오드를 밖으로 배출하는 역할을 합니다. 아까 미역의 주범이 요오드 과잉이라고 했잖아요. 두부를 함께 드시면 바로 이 요오드 균형을 맞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주범을 잡아주는 경찰 같은 역할이죠. 거기다 두부의 레시틴 성분은 콜레스테롤 흡수를 줄이고 기억력 증진에도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단백질은 풍부하고 지방은 적으니까 체중 관리에도 좋고요. 참고로 대두콩으로 만든 두부가 검은콩 두부보다 사포닌이 약 16% 정도 더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미역국에 두부를 넣어 드시면 요오드 걱정도 줄이고 영양도 높이는 일석이조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미역 두부국은 만들기도 간편하고 재료비도 거의 들지 않습니다. 집에 있는 재료로 충분히 만들 수 있으니까요. 경제적이면서도 건강한 한 끼가 됩니다. 미역국에 두부를 넣을 때는 국물이 끓기 시작한 후에 넣어주시면 두부가 부서지지 않고 모양이 살아 있습니다. 두부를 큼직하게 썰어 넣으시면 씹는 맛도 좋고 포만감도 높아집니다. 세 번째는 미역귀입니다. 미역귀라는 부위가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것은 미역에서 씨앗을 퍼뜨리는 생식기 부분입니다. 미역 줄기나 잎에도 후코이단이 있지만 미역귀에는 훨씬 더 많이 들어 있습니다. 후코이단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자연살의 세포를 활성화하고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추며 혈액순환을 돕는 성분인데요. 여기에 더해서 나트륨 배출을 유도하는 효과도 있어서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같은 혈관 질환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항염 효과까지 있어서 기관지가 약하신 분들에게도 좋다고 알려져 있고요. 독특한 쫄깃한 식감이 있어서 무침이나 국으로 드시면 별미입니다. 후코이단 하면 비싼 건강기능식품을 떠올리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사실 미역귀를 직접 드시면 훨씬 경제적으로 후코이단을 섭취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식품을 통한 섭취량과 건강기능식품의 함량에는 차이가 있으니 건강기능식품을 고려하시는 분들은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요즘에는 마트에서 미역귀를 따로 판매하는 곳도 있고 건조 미역귀 제품도 쉽게 구하실 수 있습니다. 가격도 비싸지 않으니까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는 오이입니다. 여름철 별미로 오이미역 냉국 드셔보신 적 있으시죠? 시원하고 깔끔해서 입맛 없을 때 딱 좋은데요. 이 조합이 사실 혈당 관리에도 아주 좋습니다. 미역의 혈당 지수가 16, 오이가 15입니다. 둘 다 혈당 지수가 아주 낮은 대표적인 저혈당 식품이죠. 혈당이 걱정되시는 분들도 안심하고 드실 수 있는 조합이고요. 열량도 낮고 수분 보충에도 좋아서 여름철 건강 간식으로 이만한 것이 없습니다. 여기에 식초를 넣으시면 혈당을 낮추는 효과가 더해지고 살균 작용도 있어서 장 건강에도 좋습니다. 식초 속 유기산이 피로도 덜어주니까요. 더운 날씨에 시원하게 한 그릇 드시면 속이 편해지실 겁니다. 그리고 오이미역 냉국 만드실 때 미역은 너무 오래 불리지 마시고 적당히 불려서 아삭한 식감을 살려주시면 더 맛있습니다. 여름에 입맛이 없으실 때 오이미역 냉국 한 그릇이면 속이 시원해지면서 필요한 영양소도 챙기실 수 있습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맛이니까요. 손주들과 함께 드셔도 좋겠죠. 미역과 오이를 가늘게 채 썰어서 간장과 식초, 참기름으로 무쳐 드시는 것도 간편한 반찬이 됩니다. 이때 참기름은 열을 가하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무침 요리에는 참기름이 제 역할을 제대로 하니까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재료와 함께 드셔도 미역 자체를 제대로 다루지 않으면 효과가 반감됩니다. 미역을 고르고 불리고 세척하는 방법까지 알아두시면 미역의 영양을 온전히 챙기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의외로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한번 들어보시면 바로 실천하실 수 있을 겁니다. 먼저 좋은 미역 고르는 법입니다. 마른 미역을 사실 때는 색이 너무 검거나 너무 푸른 것보다는 자연스러운 짙은 갈색을 띠는 것이 좋습니다. 손으로 만져봤을 때 잘 부서지지 않고 적당히 탄력이 느껴지는 것이 신선한 미역이에요. 원산지를 확인하시는 습관도 중요합니다. 2024년 유럽식품안전청에서 해조류의 비소 함량에 대한 위험성 평가를 업데이트했는데요. 미역은 다행히 무기비소 함량이 대부분 매우 미량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도 같은 해조류라도 종류에 따라 차이가 크기 때문에 원산지가 확인되는 제품을 고르시는 것이 더 안심이 됩니다. 다음으로 미역 불리는 방법입니다. 겉미역은 찬물에 20분에서 30분 정도 담가두시면 충분히 불어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알아두시면 좋은 생활 팁이 있습니다. 물에 설탕을 티스푼 반 정도만 넣고 녹인 다음에 미역을 넣으시면 불리는 시간이 거의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왜 그러냐면 삼투압 원리로 물이 미역 안으로 더 빨리 스며들기 때문인데요. 비린내도 줄어들고 줄기와 잎이 고르게 불어나는 장점이 있습니다. 혹시 설탕 넣으면 미역이 달아지지 않을까 걱정되시죠? 티스푼 반 이하의 소량이면 맛에는 전혀 영향이 없습니다. 오히려 감칠맛이 살아난다는 분들도 계시고요. 불린 다음에 깨끗한 물로 두세 번 헹궈주시면 설탕 맛은 남지 않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이 방법은 방송에서도 여러 번 소개된 생활 팁인데요.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오늘 알게 되셨으니 다음에 미역 불리실 때 한번 해보세요. 시간도 아끼고 맛도 살리는 꿀팁입니다. 그리고 미역을 불리실 때 뜨거운 물은 피해주세요. 뜨거운 물에 불리면 미역이 물러져서 식감이 떨어지고 영양소 손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찬물이 가장 좋고 미지근한 물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세척이 정말 중요합니다. 미역을 불린 후에는 반드시 최소 2번 이상 깨끗한 물로 헹궈주세요. 손으로 부드럽게 비벼가면서 헹구시면 표면의 점액질과 이물질, 잔여 염분이 깨끗하게 제거됩니다. 이렇게 해야 맛도 깔끔하고 불필요한 성분도 줄일 수 있습니다. 간혹 미역을 불린 물 그대로 국을 끓이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그러면 미역에서 빠져나온 염분과 이물질이 그대로 국물에 남게 됩니다. 꼭 새물로 바꿔서 끓여주세요. 보관은요. 건미역은 직사광선을 피해서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밀봉해서 두시면 됩니다. 습기가 차면 눅눅해지면서 변질될 수 있으니까요. 불린 미역은 냉장 보관하시되 가급적 당일 안에 사용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불린 미역을 다 쓰지 못하셨다면 물기를 꼭 짜서 밀봉한 뒤 냉동 보관하시면 됩니다. 필요할 때 꺼내서 바로 국에 넣으시면 간편합니다. 다만 냉동과 해동을 반복하면 식감이 떨어지니까 한 번에 쓸 만큼씩 나눠서 보관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이렇게 미역을 제대로 고르고 불리고 씻는 것만으로도 영양 가치를 훨씬 더 잘 지킬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오늘부터 바로 해보실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좋은 미역을 골라서 설탕 반 스푼으로 빨리 불려서 깨끗이 2번 이상 씻어서 서늘한 곳에 잘 보관하시면 됩니다. 이 4단계만 기억하시면 미역을 다루는데 아무 어려움이 없으실 겁니다. 건미역을 사두셨다가 일주일에 한두 번 미역국이나 무침을 만들어 드시면 적당한 양을 꾸준히 섭취하실 수 있습니다. 매일 드시는 것보다 적당한 간격을 두고 드시는 것이 요오드 과잉을 피하면서 영양은 챙기는 현명한 방법입니다. 자, 오늘 수사 결과를 최종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미역은 바다의 보약이라는 말이 결코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알긴산으로 중금속을 배출하고 칼슘으로 뼈를 지키고 칼륨으로 나트륨을 내보내고 후코이단으로 면역력을 돕는 정말 훌륭한 식품입니다. 하지만 미역의 효능을 몰래 망치는 용의자들이 있었습니다. 참기름은 160도라는 낮은 발연점 때문에 고온에서 발암 물질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미역국을 다 끓이신 다음에 마지막에 둘러주시는 것, 이게 안전한 방법입니다. 파는 유황과 인성분 때문에 미역의 칼슘이 몸으로 흡수되는 것을 가로막습니다. 칼슘이 필요하신 분들은 미역 요리에서 파를 빼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밝혀낸 가장 중요한 주범은 과잉 섭취였습니다. 미역국을 한솥 끓여서 며칠씩 드시는 습관은 요오드 과잉으로 갑상선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한 끼 분량만 적당히 끓여 드시는 것이 좋고요. 갑상선 질환이 있으시거나 모유 수유 중이시라면 섭취량에 특별히 신경 써주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미역 자체가 나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잘못된 것은 너무 많이 잘못된 방법으로 드시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무엇이든 과하면 독이 되고 적당하면 약이 됩니다. 이것은 미역뿐 아니라 모든 음식에 통하는 이치이기도 합니다. 미역은 적당히 드시면 정말 훌륭한 건강식품입니다. 공범으로는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의 칼륨 과부하, 그리고 와파린을 드시는 분들의 비타민 K 간섭이 있었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반드시 의료진과 상담해 주세요. 미역을 더 맛있고 건강하게 드시려면요. 표고버섯이나 들깨가루를 함께 넣으면 칼슘 흡수가 좋아지고 두부와 함께 드시면 요오드 균형을 잡아줍니다. 미역귀는 후코이단이 풍부해서 면역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고요. 오이미역 냉국은 혈당 지수가 낮아서 혈당 관리에 좋은 여름 별미입니다. 이 4가지 짝꿍 식재료, 표고버섯, 두부, 미역귀, 오이 기억해 두시면 미역을 훨씬 더 건강하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미역을 불리실 때 설탕 반 스푼을 넣으면 빨리 불어나고 비린내도 줄어들고요. 세척은 최소 2번 이상 꼭 해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 그리고 좋은 미역은 짙은 갈색에 탄력이 있는 것을 고르시고 원산지가 확인되는 제품을 사시는 것이 안심입니다. 보관은 건조하고 서늘한 곳에 밀봉해서 두시면 됩니다. 사실 이 모든 내용을 딱 3마디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미역은 적당히 드시고 조리법을 바르게 지키시고 좋은 짝꿍 재료와 함께 드시면 됩니다. 이 3가지만 기억하시면 미역이 여러분의 건강을 든든하게 지켜줄 겁니다. 오늘부터 바로 실천하실 수 있는 것들이니까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씩 바꿔가시면 됩니다. 작은 변화가 큰 건강을 만들어줍니다. 우리 세대는 자식들 키우느라, 일하느라 내 건강은 뒤로 했던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이제는 우리 건강도 좀 챙기셔야 합니다. 손주들과 함께 건강하게 오래오래 지내시려면요. 손주들이 뛰어노는 것을 함께 따라다니시려면요. 가족 여행을 가서 다리 아프다고 먼저 쉬어야 하는 일이 없으시려면요. 오늘 알려드린 것처럼 좋은 음식도 올바르게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한번 눌러주세요. 좋아요 하나가 이 정보를 더 많은 분들께 전달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아직 구독을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도 함께 눌러주시면 매주 새로운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으실 수 있고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영상이 올라올 때 바로 알려드립니다. 가족이나 이웃 중에 미역국을 자주 드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한번 공유해 주세요. 소중한 분들의 건강을 챙기는 작은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미역국을 자주 끓여 드시는 어머님이나 며느리분들에게 오늘 내용을 전해주시면 정말 유용하실 겁니다. 댓글에 여러분만의 미역 레시피나 궁금한 점을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올바른 방법으로 미역의 좋은 효능을 제대로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활기찬 하루 보내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건강이 우리 가족의 행복입니다.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오늘 알려드린 내용 중에서 한 가지라도 기억하셨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작은 한 가지가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시작이 되어줄 것입니다.